안녕하세요. 정경호 TV의 정경호입니다. 욜드 시대를 준비하라. 이 욜드라는 말은 영 올드라고 해서 젊은 노인분들을 의미하는 건데, 액티브 시니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장의 규모가 현재 약 10년으로 내다보면 거의 5배에서 10배 정도, 반도체 시장이 30배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좀 드릴까 합니다. 올드 이코노미라고 해서 매경에서 출간한 책인데 젊어진 노인층을 사로잡는 어떤 그런 리더가 미래 경제를 획득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소형 SUV 차량 같은 경우에 주된 고객이 1020 세대가 아니라 6070 세대가 된다.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나름의 어떤 부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멋진 이제 자기만의 라이프 어떤 스타일을 누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1020 세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팍팍하거든요. 경제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액티브 시니어가 경제에 아주 중요한 주축이 될 것이다. 이게 사실상 시장에 대한 것들이 20대, 30대 주축이었던 것들이 50대, 60대, 70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SNS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액티브 시니어 열도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통찰 있게 바라본다고 하면 이분들은 이제 염색해서 뭔가 가리고 뭐 이렇게 숨기고 하는 부분이었다면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해서 화장으로 해서 또 나름대로 이제 멋을 가꾸고 또 반려동물을 뭐 벗삼아서 뭐 가족이나 친구 이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의지하기보다는 개인만의 어찌 보면 뭐 솔로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해서 이제 갖추려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굉장히 언급량이 높아졌던 게 근육에 대한 언급량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근육이 특히 이제 하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신체 근육을 통해서 굉장히 아름다워지려는 노력들. 그래서 몸매라든가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의 시장들이 점점 커질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또 여행도 반려동물과 함께 그래서 자유여행도 패키지 형태가 아니라 자유 형태 자유여행 그래서 개개인적으로는 좀 외국어를 도전하는 그래서 어떤 교육 시장에서도 그렇고 여행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어떤 개개인별로 개인 맞춤 형식의 여행 패러다임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어떤 SNS의 언급량을 보더라도 이 열두족이 가지고 있는 열두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산업 규모를 한번 경희대 자료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한 조사에 의하면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538만 명이 어떤 노인층이었다. 65세 이후를 말한다고 하면 2020년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625만 명. 근데 정확하게 10년 후가 됐을 때 이제 1000만 명이 된다는 것이죠. 율도 산업의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현재 72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10년 후에는 168조가 된다. 이런 어떤 율도 이코노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인프라도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뭐 ICT라든가 인터넷 속도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투자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놀라고 그래서 상당 부분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저도 정경호의 욜드 이야기 혹은 뭐 액티브 시니어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학습하면서 이렇게 지식적인 부분을 공유해 나가려고 하는데 저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생리 연령과 주관 연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 부분 어떤 생리 연령에 의해서 은퇴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뭐 이게 조장이 된다? 뭐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네덜란드에 있었던 그 아주 놀라운 소송인데요. 2018년도에 네덜란드의 남자 한 명이 자기의 신체 연령, 그러니까 생체 연령, 주관 연령은 40세인데 내가 생리 연령이 내가 69세다. 그래서 이 생리 연령은 주관 연령 그러니까 내가 69세인 실제 나이지만 40세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했대요. 예,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실제로 그 의사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어,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그래서 40세를 바꿔달라 했는데 법원에서 이제 불허를 당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이를 변경해 주게 되면 그 제도라는 부분이 있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너무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어떤 열두족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 생리 연령을 주관 연령을 바꾸기는 쉽지 않고 그런 절대기적인 어떤 신체 나이에 대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마음 건강, 몸 건강을 통해서 주관 연령을 낮춘다고 한다면 이 생리 연령도 넘어설 수 있지 않나. 마지막으로 영국에서의 그 젊은 노인들의 열두족에 사는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한번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영국에서는요, 2011년도부터 법적 은퇴 연령을 완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노인 현상이 아주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구인 강구에서도 연령에 제한을 두지 못한다. 와, 그래서 은퇴를 만약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배상금을 물어야 되고요. 이 소송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 시기에 대한 신체 나이에 대한 은퇴가 아니라 능력이 없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65세 이상 영국에 65세 이상 160만 명은 아직도 현장에 있다라고 합니다. 꽤 많은 인원이죠. 우리로 따지면 거의 한 3% 정도 해당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런 말이 공경에 든다고 합니다. 세월로 나이를 드는 게 아니고 느낌에 든다. You are only as old as you feel that as your age. 그래서 나이로 세월로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드는 것이다. 그래서 생년령과 주관 연령에 따라서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데 12세대에 있어서 영국 역사상 굉장히 부유한 세대라고 합니다. 집값이 1980년도 이후에 이제 9배가 올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연금이라든가 그래서 열두족 자체, 영국의 열두족 자체는 실제로 20, 30대에 비해서 거의 5배 이상의 경제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굉장한 부자들이죠. 평균 4억 5천에서. 근데 굉장히 또 연금도 굉장히 좀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고율 이자와 주식 상승의 혜택도 모두 누린 세대다. 그래서 음, 철두철미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영국인들은 세 가지의 은퇴자마다 세 가지 패턴들을 보고 있는데 취미, 봉사, 일상으로 나눴을 때 먼저 취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 U3A 회원이라고 해서 40만 명이 넘습니다. University of the Third Age 그래서 사실은 정규 대학 과정이 아닌데 놀라운 거는 강사도 노인이고 강사도 열두고 수강생도 열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 기술, 철학, 길찾기, 예술, 합창, 사이클링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재능 기부하는 형태로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이제 봉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정규적으로는 82만 명인데 1년 예산만 72조라고 합니다. 거의 상당 부분이 열두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일상에서는 어떨까 이렇게 보게 되면 Do it yourself에서 상점에서 이것저것 뭐 이렇게 사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떤 리디스커버리, 리크리에이트 그래서 집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바꾸고 뭐 저기도 바꾸고 그래서 음, 어찌 보면 실제로 젊은 이제 노인들인 영국의 열두족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속해서 활동하고 참여하는 게 굉장히 축복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새롭게 어떤 시장에 대한 것들도 어떤 절대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경제 패러다임을 축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리사이클링이 꼭 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에너지라든가 경제, 에너지 부분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의 인구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에서도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마음과 몸에 대한 부분에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올바른 열두족, 열두 시대를 준비해 갈 수 있는데 좀 많은 뭐 탐구와 탐색과 그것들에 대한 추진, 뭐 시니어들 대상으로, 액티브 시니어들 대상으로 내가 어떻게 미래를 또 준비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 한번 좀 더 저도 계속해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이후에 또 좋은 내용들 공유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